작년 일본 찾은 한국인은 696만 명이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한국인이세요? 돈 더 내세요. 일본 관광객 폭증에 외국인 추가 징수. 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이 외국 관광객에게 세금을 거두려 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분들이 이제 일본에 2023년에 약 700만 명이 가셨거든요. 일본에 온 외국인 관광객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뭐 가깝기도 하고 요즘 N저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서 한국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시죠. 그런 와중인데 일본에서 이제 요즘 이제 심상치 않은 뉴스가 많이 뜨죠. 어떤 뉴스? 해외여행까지 온 거 보니까 부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니들의 돈을 우리가 가져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관련된 기사가 많이 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게 어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현지 분위기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관련이 있죠. 그렇죠.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2월 26일에 이런 기사가 한번 떴었죠. 일본 라멘 한국인에게 2배 받자. 일본 이중 가격제 도입하나 이래가지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이거 확실히 이게 같은 말이라도 외국인에게 뭐 돈을 더 받자 보다 한국 사람이 보는 기사에서는 한국인에게 받자라고 쓰는 게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죠. 예. 이 타이틀만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만 한다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외국인 분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이제 내용이죠. 예. 일본 이제 뉴스 방송에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거거든요. 예. 인바운드 격증에 방일 외국인과 일본인을 나누는 이중 가격의 도입을 좀 생각해보자 이래가지고 2024년 1월 달에 예,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 한번 의논이 났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냐면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오면은 구매력이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가게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주네? 그럼 가격을 더 올려. 또 사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야 이거 우리는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음식점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점 이런 데서 이제 면피를 하려고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을 더 비싸게 받을게요. 차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도 이제 논의가 된다는 겁니다. 박간이가 예전에 영상도 올렸죠.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부러워하는 이유 이런 영상. 예, 그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자국민의 구매력 저하에 따른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런 불만을 예, 좀 외국인으로 돌리려는 예, 그런 뉴스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 이런 이제 2대1에서 캡처를 떠간 게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저녁 뉴스가 있거든요. N스타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2월 14일에 이제 방송한 내용인데 이 방송한 내용 안에 예, 요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중 가격을 몰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이중 가격의 설정이란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1,000엔이고 관광객은 2,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구분해서 맞는 걸 이중 가격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에서도 이제 여기에 찬반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입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생각 중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아저씨네 찬성한 사람이에요. 이중 가격을 도입을 해야 된다. 해외에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 관광지에서는. 실제로 뭐 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니까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중 가격은 도입하면 안 된다. 라는 사람 둘이 나와가지고 의견 교환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예, 작년에도 비싸게 나왔거든요. 2003년 12월 27일. 이래가 이게 니케이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 가격을 설정을 하게 하려면은 따로 납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기사가 예, 아주경제에서도 이제 3월 달에 냈죠. 외국인 돈 더 내 일본 이중가격 도입 검토. 여론은 싸늘하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상가가 있고 아니면 음식점 거리가 있잖아. 근데 몇몇 군데만 예를 들어 이중가격을 도입을 해. 근데 나머지는 우리는 외국인들을 그러면 양심적으로 해.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중 가격 도입하는 데서 트러블이 생겨.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야, 그 동네는 외국인 바가지 씌워난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가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 일본 내에서도 여러분 외국인 상대로 약간 바가지를 씌우는 가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 외국인 메뉴판은 영어라든지 한글로 주긴 하는데 그 가격이 조금 이제 바뀐다는 그런 것도 가끔 뉴스에 나와요. 그래야 트러블이 생긴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그런 가게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이중 가격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이제 다 사기꾼처럼 보이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예. 관광으로 좀 먹고 살아보겠다라는 식으로 기조를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요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이외에 있잖아. 일반 셀러리맨이라든지 일본 사람들 내수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 여러 가지로 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타이틀은 뭐예요? 세금 거대라는 이유잖아. 이중 가격제는 세금은 아니에요.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또 뭐가 있어? 다른 게 있단 말이잖아. SBS. 일본 관광객 너무 많다. 방일 외국인에게 관광세를 검토하고 있다. 당장에 일본이 세금을 신설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뭐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본에 출국세가 있습니다. 출국세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한 10,000원, 1,000엔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일본 사람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다 같이 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인을 저격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해외를 잘 안 나가거든요. 예. 박간의 영상을 드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정말 해외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사실상 일본에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더 받겠다. 이번에 검토되는 거는 지난 출국세와 다르게 외국인들에게만 세금을 좀 내겠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근거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서울신문 올해 3월 11일 일본 게이샤 거리 골목도 막는다. 관광객 폭증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박하니 방송에서 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다뤘는데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광공해. 너무 외국인이 많이 와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외국인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길거리가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겠어요, 그러죠. 코로나 때 외국에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관광업 죽겠다,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가지고 다시 열었잖아. 그럼 또 다시 관광공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죠? 맞아. 코로나 시국에는 외국인 관광객분들 정말 소중했다. 했었는데. 야, 저 사람이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쑥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일본 내에서도 관광세를 검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이중 가격이랑 좀 다른 거 이번 스탠스가. 세금이 된다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 입장이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만 반발 여론까지는 잘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은 바로 오사카부 방일객으로부터 징수금 검토에 오사카는 돈 냄새 난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지. 그렇죠. 그런데 욕먹어요. 사실은. 반발 여론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처음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바로 오사카가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오사카는 이미 들고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뒤에 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엑스포입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오사카가 선진적으로 먼저 이걸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좀 차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 자기 생활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돈을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오사카가 일본 정부 관광국 방일 외국인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2023년에 약 2,500만 명이 일본에 왔거든요. 그렇죠. 2,500만 명 중에 대한민국 분들이 몇 명이라고요? 짜잔, 중앙일보. 작년 일본 찾은 한국인은 696만 명이다. 그러니까 거의 3명 중에 1명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오사카의 외국인 관광객 2013년은 979만 명. 그러니까 아까 말한 2,500만 명 중에 거의 1,000만 명은 오사카로 갑니다. 이 979만 명 중에 최다는 한국인이다. 239만 명. 일본 가는 3명 중에 1명의 한국 사람들은 오사카로 간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일본 관서공항의 운항 실적입니다. 대한항공, 오사카, 간사이, 서울, 인천, 김포, 아시아나, 인천, 김포, 제주항공, 인천, 부산, 김포, 무안, 진에어, 인천, 부산, 티웨이, 인천, 제주, 부산, 대구, 청주 이런 식으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오사카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작년에 239만 명이나 갔다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랑 세금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 자료인데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단가예요. 외국인들이 한 명 올 때 그 한 명이 일본에 얼마만큼 돈을 써줬는가를 이 계산하는 지표거든요.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명당 얼마만큼 돈 써주냐가 일본에서는 엄청난 관심사라는 거예요. 자,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조사 2013년의 기준입니다. 일본에 온 외국인들 중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썼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대만이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산을 딱딱딱 두들겨 보니까 1인당 여행 지출 비용, 대한민국이 1인당 10만엔, 우리나라도 한 100만원 가까이 쓰고 간다고 합니다. 40% 늘어났다. 40%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대만이 18.7만엔, 58.9% 늘어나고, 중국이 31만엔, 그러니까 300만원이죠. 50%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늘어났다고 하는 게 일본에서는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거죠. 달러 엔 있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환율이 달러 대비 있잖아요. 30% 40% 이상 일본은 엔 접니다. 이게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뭡니까? 2019년에도 한 1,100원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800원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는 입장으로도 그냥 환율만 하더라도 거의 30% 가까이 일본이 싸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오사카에서도 이게 자기들이 곰곰이 보니까 약간 억울하다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자료를 보고 오사카 제일 억울하다 하냐면은 이거거든요. 방일 외국인의 뭐 방문율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쿄가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오사카가 두 번째로 와요. 그러니까 뭐 2023년도 뭐 오사카가 그 정도 왔으니까 비율상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죠. 방일 외국인의 소비 단가. 동네마다 이걸 갈려둔 건데 1인당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동네가 홋카이도. 왜 홋카이도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스키 리조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장기 숙박. 2등이 도쿄야. 도쿄도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비싸잖아. 도쿄 대도시니까. 근데 오키나와, 그 다음에 사이타마, 그 다음에 오사카요. 오사카가 분명히 방문객 숫자는 2등이었거든. 그런데 단가로 따지면은 오사카가 1, 2, 3, 4, 5등으로 떨어집니다. 오. 거기다가 도쿄에 비해서 오사카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단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구나. 그렇죠. 단가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오사카에는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사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일본 국토교통성이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2025년에 1인당 20만엔 목표예요. 지금이 일본이 어느 정도냐면은 20만엔 거의 달성했어요. 전체로 하면은. 나라마다 보면 그 아닌 나라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도쿄에 비해서 오사카가 단가가 낮아요. 근데 단가 낮은 이유를 찾으니까 왜 오사카 낮아요? 한국인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쓰라고 종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사카가 제일 먼저 들고 나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그렇죠. 먼저 이거부터 들고 오는 겁니다. 오사카가 이게 나름 대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죠. 어떤 기사? 한국인이세요? 돈 더 내세요. 일본 관광객 폭증에 외국인 추가 징수. 이거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사카에 한국인 많이 가니까 너 한국인이세요? 돈 더 내세요. 이런 느낌 있잖아. 이 타이틀은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사실상 이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사를 쓰려면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아까 있잖아. 이중 가격도 뭐 일본 라면 한국인에게 2배 받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다 한국인이세요? 돈 더 내세요. 이래야지 이게 조회수가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사라는 거는. 예.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일본 돈 더 써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우리나라 사람 700만 명이 갔니? 뭐 오사카에 200 몇십만 명이 갔니? 그 뉴스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간 게 아니라 리피터도 있어요. 왜? 싸니까. 가까우니까 주말에 잠깐 오사카 가서 뭐 하나 뭐 스시 하나 먹고 뭐 기념품 사서 왔다가 또 다른 휴가 때도 오사카 한 1박 2일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러신 분들 꽤 많이 있지 않 계십니까? 그렇죠. 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주 왔다 갔다 거려주잖아. 아까 뭐예요? 이런 금액에서. 예를 들어 한 번 갔을 때마다 10만 엔을 썼어. 2번 가면 20만 엔 쓰잖아. 야, 한 번 오는 대만 18만 엔보다 2번 오는 한국 사람이 더 낫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아니야. 무조건 객단가. 한 번 왔을 때 돈 얼마 쓰냐. 참고로 일본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리피터율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괘씸한 거예요. 뭐 자주 오는 사람들한테는 더 자주 받겠다라는 식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만큼 오사카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평소에 뭐 사진 찍는 거 아니면 이런 이제 오사카 유명한 밤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당장에 엑스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오사카 이런 닌텐도 월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니버스 스튜디오 재팬. 이거지. 엑스포 끝나면은 뭡니까? 이 엑스포 그 자리에 카지노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유로운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미리미리 저런 거 다 생기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앞으로도 엑스포 하고 나서 받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뭔가 좀 빌드업을 해 나가겠다. 이거는 좀 오사카가 진짜 도입을 시작하면 다른 동네도
조금씩 시작할 거예요. 당장 이 그림, NHK 뉴스 그림이 이게 도쿄거든요. 맞아. 도쿄에는 아사쿠사에 있는 센소지라는 절 앞인데 외국인 관광객 바글바글 하잖아. 맨날 정말 뭐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도쿄 가신 분들도 여기 사진 찍으러 가면 뭐 바글바글한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사카가 이걸 했어. 괜찮네. 이런 거 받아도 외국인들 많이 오네. 야, 그럼 뭐 도쿄도 받던가.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얘기를 듣고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외국인 세금이 나오더라도 오사카를 더 갈 것인가, 다른 지역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일본 안 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오사카 입장에서는 이미 숙박세 받고 있어요. 숙박세 받고 있는데 이걸 좀 부족하니까 숙박세 비슷한 걸로 있잖아요. 또 이제 그냥 외국인에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1인당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겠다는 건데 적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몇백만 명, 당장에 작년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이 오사카로 왔대잖아. 그러니까 1,000원 곱하기 1,000만이에요. 돈이 얼마야? 꽤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두고, 근데 이래도 예를 들어 있잖아. 관광객 1,000원 더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느끼지만 1,000원이 어쩔 수 없지 느끼잖아. 괜찮네. 물가 올랐으니까 2,000원 더 받겠습니다. 2,000원. 괜찮네. 3,000원 더 받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은 생기면은 없어지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이게? 외국인 대상이다. 자국민 대상으로 올리게 되려면 조세 저항이 생겨요. 너한테 투표 안 할 거야 임마. 야 이거 어떻게 증세하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외국인은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걷지 않고 저기 오는 외국인들한테 걷겠습니다. 쟤들 와가지고 오버 투어리즘 관광공해 때문에 싫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제가 세금 걷을게요.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유권자들이 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유권자분들한테는 그 오버 투어리즘 있으니까 이거 내기 싫다. 그런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라고. 이걸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오세요. 그렇죠. 라는 거니까 관광공에 대책도 됩니다 하면 도입해주세요라는 의견도 나오겠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인당 단가가 떨어지는 한국인이라고 이미 저런 통계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오사카가 아무래도 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